교회의 새로운 표현, FX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리안 클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CGN투데이는 목회 기획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FX 운동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쇠퇴해가고 있는 영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FX 운동이 무엇인지 또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침체돼가는 교세와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오랜 시간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논의와 실험 끝에 기존 교회의 모습을 벗어난 FX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신선한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선교적 교회 플랫폼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신선하게 전하겠다는 성공회의 강한 의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FX 운동은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 둘째는 선교입니다. 변화하는 문화 안에서 변화하는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전하냐면 선교적 방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는 기다리는 선교를 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선교적이라는 의미가 있죠. 현재 영국 성공회에서는 2000여 개의 FX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별, 취미, 직장 등 특정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모여 신앙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어떤 그룹들은 이렇게 주차장에서 모여요. 취미가 같은, 예를 들면 뭐 모터사이클을 같이 타는 그런 취미를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취미를 같이 하는 거죠. 전통적인 전도 방식인 교회 안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 교회를 세우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로서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과 제도와 그리고 새로운 교회됨과 교회 사역 방식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잘 맞추는 넓게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 전체를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이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FX 운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혼합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혼합 생태계란 전통적 교회 모델과 선교적 교회 모델을 접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FX 공동체는 교회 밖의 교회라고 불리지만 이들은 제도권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주도하면서 각종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개척도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때 어느 지역에서는 전통적 교회 개척이 맞겠죠. 그리고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적 모델인 FX가 필요하겠죠. 제도권 교회에서 수용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제도권적인 요소를 제도권 내에서 선교적으로 수용한 모델이 바로 FX 모델입니다. FX 공동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우선 예배 장소의 문제입니다. 주로 취미 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갖다 보니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모이다 보니 다양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미를 같이 하는 그룹들 아니면 연령이 비슷한 그룹들 아니면 성이 같은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너무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동종 집단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통 교회 예배주의자들은 그 예배가 정말 신성하게 드려지는 교회 예배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FX 운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선교적 지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X 운동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런 다양한 선교적 교회의 시도는 건강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사회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보냄받은 선교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전혀 영국 성공회의 그 신학적인 기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문화가 결합된 코리안 클럽 페스티벌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인도네시아 CGN TV가 촬영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행사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에사웅굴대학과 한국 동아리 항아리가 협력해 최근 개최한 코리안 클럽 페스티벌에 참여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석한 자카르타, 보고르 및 반둥 지역의 7개 대학 대표들은 각자가 준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무용, 판토마임 등을 선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통 공연들이 반복돼 진행될 때 100여 명의 학생들은 두 국가의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예술대학의 한 공연팀은 풍요로운 인도네시아와 K-팝이 접목된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Ini kan perpaduan kebudayaan dari Korea dan Indonesia. Terus kami juga ingin bawa bahwa tarian Indonesia tuh nggak yang sejadul itu, nggak yang sesusah itu. Bahkan bisa kita bawain seperti kayak kontemporer, terus juga modern kayak gitu. Tarian Indonesia juga seru dan nggak sesusah itu untuk dipelajari. 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히 K-팝 공연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Saya senang ikut acara festival ini karena bisa ngelihat acara pertunjukan mulai dari festivalnya, makanannya, juga pakaian adatnya dari Korea sendiri. Dengan melihat budaya Korea, saya sebenarnya lebih senang, mood saya juga lagi lebih baik gitu. Pokoknya jadi mood buster gitu. Karena mereka menyukai K-pop ya. Saya sering menceritakan kepada mereka bahwa orang Korea itu untuk menjadi terkenal seperti itu mereka kerjanya sangat keras. Itu yang harus mereka tiru. Jadi mereka fokus kepada apa yang ingin mereka capai.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코리안 클럽을 통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이들이 세계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아리 코리안 클럽을 세웠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신용점수를 매기는 사회 신용점수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교회 밖에도 악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점수 제도는 선행과 악행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먼저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가점과 감점이 이뤄지는데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기본적인 사회 활동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교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Invasive surveillance inside the churches. And they're shutting down house churches that won't comply, arresting pastors that won't play along with their surveillance system. Well, what's so scary about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China is that China is building what I think is a blueprint, a roadmap of persecution for other regimes around the world. And they're doing it with surveillance, with a social score that measures Christian behavior, attending church, taking your kids to Sunday school, as a negative thing. 중국 크리스천은 공산당 집권 이후 잔혹한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그럼에도 가정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크리스천 인구가 세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권 아래에선 박해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교회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교육이 시행되는지 교회 내부를 감시합니다. 또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얼굴과 지문 인식을 해야 합니다. We disagree. Where to start under the government? Then my church would be outlawed. The government officials will come today.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 USA 회장은 크리스천을 효과적으로 박해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could be the roadmap for persecution for other regimes because Iran and others want to buy this technology and China seems willing to sell it.
다음 소식입니다. 구소련 말기에 정부의 요청으로 모스크바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교가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러시안 아메리칸 크리스천 대학교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설립 기회를 얻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 phenomena was such that Michael Gorbachev himself, during all the revolutionary changes he made from 1985, 1986 to 1988, when he brok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sm and atheism, I think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re was a realization that spiritual values, moral values, needed to be rebuilt in Russia. And that opened up the opportunity for educators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ask the Coalition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help start a Christian college in Russia. It was an unbelievable invitation. 대학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미래의 리더로 준비시킨다는 목표 아래 설립됐습니다. Our goal was to train a generation of young Christian kids whose parents could never get into universities because they were people of faith, to train these young people to be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in Russia. So it was an attempt to equip them to be people of faith and to have a moral and spiritual foundation so they could become the future leaders of the country.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학교에 대한 태도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The first 10 years of which the Russians were very hospitable, welcomed us in under Boris Yeltsin. But when Putin came to power, particularly after he was in power several years, and the pressure began to turn against the West, it was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se kids. So a lot of them, some of our best and brightest kids, fled the country. And a lot of them have wound up in Germany, England, Canada, United States, because they saw no opportunities in Russia. So we've left many students behind, of course, but those kid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as the pressure increases on these evangelical churches. It's getting very difficult in Russia right now. 2000년대 들어서는 학교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이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때를 기다립니다. Oh boy, that's the big question. We planted seeds because our thought was that's our job. Putin's not going to last forever. And we need to plant seeds for the next generation of people. Now, I think it's very difficult right now for them, but they have suffered so much before. And they've heard stories from their parents and their grandparents about what it was like to live in Russia under oppression. So it's not a complete surprise for them. And I think a lot of them are quietly preparing themselves, trying to build up their churches so that when this new opportunity comes along, they'll be able to give some leadership and step up. That's our hop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가 최근 북한사역과 통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용 표준교재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를 출간했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부터 탈북민 정착 지원과 북한 인권 운동까지 분단 이후 펼쳐진 한국교회의 주요 북한사역과 선교의 이론적 토대가 담겼습니다. 발간 예배는 다음 달 21일 서울 종로구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시청 기독선교회가 2월 17일과 18일 오후 7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0년 크리스천 공무원 청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시대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열리며 임 이스마엘 선교사와 줄리조 집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생애를 다룬 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가고 열애가 다음 달 7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작곡의 임세정, 작가의 조선 오페라단 최승우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공연을 주관하는 배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이자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김봉미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최승우 대표는 물질 숭배와 동성애, 막장 드라마로 점철된 문화를 회복시키고 싶어 제작했다며 많은 비기독교인들을 초청해 함께 관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